주중불어는 진군자요 태상분명은 대장분이라. 직역하자면 주중하면 술 가운데라는 뜻인데, 이제 술 가운데라는 건 술을 먹은 가운데 그 정도 의미겠죠. 여기다가 조금 의미를 더하면 술 취한 중에 이렇게 될 것이고, 불어 말을 하지 않는 건 진군자, 진짜 군자다. 그래서 술 먹은 술이 취한 도중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진짜 군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군자가 아닌 부진 군자는 뭐 하는 거죠? 주중다어, 그죠? 술 먹을 때 말이 많아지는 사람은 부진 군자, 진짜 군자가 아니라는 말이네요. 근데 사실 술 먹으면 기분이 업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죠? 말이 많아져요. 그렇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져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실수를 줄이려면 술 취한 중에는 가급적 말을 좀 줄이는 게 좋은데, 이게 술 먹으면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더 말이 많아지고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죠. 왜 또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2시간 전에 했는데 잊어버렸거든요. 2시간 뒤에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술 안 먹은 사람 옆에 들을 때는 조금 전에 한 이야기인데 왜 또 할까 하는데, 술 취한 사람들끼리는 뭐 하는 거예요? 또 서로 모르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이야기니까. 또 모여서 또 이야기 하다가 보면 2시가 좋고 3시가 좋고, 그렇죠? 재상분명은 대장분이라. 말 그대로 재물상에 있어서 분명한 사람이 대장부다라고 해서, 재물 거래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주고 받을 것 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돈 빌려 갔는데 자기 돈인 양 안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들, 뭐 너 돈이 내 돈이지 뭐 하면서, 이게 재상상에 분명한 사람이 대장부다. 만사 종관이면 기복 자훈이라. 만사 모든 일이 종관, 너그러울 관자니까 너그러움을 따른다면, 의역하자면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약간 너그럽게 일 처리를 한다면 기복 자훈이라. 그 복이 자후, 저절로 후 두터워진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령지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 있죠. 영자가 좀 어려운데, 갓근, 갓에 이렇게 있는 끈, 이걸 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갓근을 끊어버린 모임 해서 전령회라고도 하고 전령지회라고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왕이 뭐 한다고 그랬죠? 연말에 신하들을 위해서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잔치를 이제 벌였는데, 그때 후궁을 데리고 와서 같이 술을 먹는 도중에 갑자기 불이 확 꺼져버린 바람에 누군가가 후궁을 뒤에서 싹 이렇게, 요즘 말 성추행을 하고 간 거예요. 그때 이 후궁이 불이 꺼진 상태에서도 딱 잡은 게 여기 있는 갓근을 잡은 거예요. 갓근. 이게 잘 뜯어지니까 이게. 그래서 자기 왕한테 가서, 지금 내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추행 당한 놈의 증거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불을 좀 밝혀달라. 불을 밝히면 잡을 수 있으니까. 그때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잔치는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잔치를 망칠 수는 없다. 지금 모든 신하들은 자기 갓근을 다 끊어서 밖으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 갓근이 끊어지고 나서 불을 밝혔어요. 누가 거기서 그렇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아마 이 사람은 되게 아마 후궁을 좋아했던가 봐요. 왕의 여인을 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삼족이매라도 하려면 아까 피색해라고 했는데, 그렇죠? 피수처럼 여자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살아났으니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보답하고 해야지 하고 할 때
그 나라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선봉장이 되더니 열심히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러서 아니 평상시 잘 모르던 그대가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잘하느냐 했더니 사실은 제가 옛날에 싹 안고 갔던 장본인인데 그때 죽였어도 할 말이 없는데 여기 있는 종관 그때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셨는데 언제 보답할까 하고 고민 중에 이렇게 나라에 보답할 길이 있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지 다른 뭐 보상을 바라고 한 건 아닙니다 라고 했다는 데에서 여기 나와 있는 만사종관이면 기복자후라는 겁니다. 자, 강태공이 말하기를 용량 타인인된 선수 자량하라. 용량 양자가 헤아릴 양자, 양양자도 되지만 그래서 용량 헤아리고자 하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자 한다면 선수 자량하라. 먼저 수 모름지기 자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량 헤아려 보아라. 다른 사람 알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먼저 알아라. 상인지어는 환시 자상이니 상인 남을 해치는 말 상인지어 환 도리어 환자가 있어요. 좀 어렵죠. 지난번에 우리 타시 환자가 있었는데 부사로 도리어 타시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해석할 때는 필요해요. 그래서 환시하면은 도리어 뭐뭐뭐이다. 자상 자기 스스로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자신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이 왜 나 자신을 험담하는 말이 됐죠? 그 말이 결국은 돌아서 화살이 되어서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손가락 딱 하나 해가지고 너 잘해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죠. 그럴 때 두 손가락은 상대로 가지만 세 손가락은 세상걸 나를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잘해가 누구를 잘하는 거야?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두 손가락은 상대지만 세 손가락은 나한테 오니까 너 잘해 할 때는 이미 내가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함혈 분인이면 선호기군이라. 먹음을 함자예요. 피혈자니까 피를 머금고서 분인 이게 뿜을 분자죠. 이게 조개패자 아까도 나왔는데 조개패자 위에 이렇게 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조개 왜 그 백합 보면은 왜 무늬가 이쁘게 만들어져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게 꾸미다라는 뜻이죠. 꾸미다, 꾸미다, 분이라고 하는데 조개에 이쁜 무늬가 이렇게 드러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구자를 집어넣으면 이게 뿜어져 나오다라는 뜻이 돼서 입에서 뿜어져 나오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음이 들어가면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니까 화나다. 뭐 흙토자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그렇죠. 흙에서 뿜어 나온 거니까 흙이 이렇게 뿜어 나왔으니까 이렇게 무덤 분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무덤은 생긴 게 분이고 분인 남에게 뿜으면 선오기군이라 더럽다 더럽힐 오 먼저 기구 그 기자는 매일 그 하지 마시고 자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기구하면 그 입 해도 되지만은 자기 입을 오 더럽힌다. 합치면 피를 머금고 분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 입이 더럽혀진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더럽히기 위해서 입에다가 피를 머금고 훅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뿌리기 전에 먼저 뭐 한다는 거죠? 내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할 때 그 비난과 욕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거. 자기 입이 결국은 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범희는 무익이요 유근이 유공이니라. 모든 희, 놀다 희자죠. 모든 놀이는 무익, 이익이 없다. 그래서 여기 희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잡다한 놀이를 말해요. 잡다한 놀이. 그래서 잡다한 놀이는 이익될 게 없고 유근이 유공이니라. 오직 유자니까 오직 근, 부지런할 근자니까 오직 부지런함만이 유공. 공이 있다. 공은 지금 말 업적이니까 어떤 업적을 이루어낸다. 그래서 부지런하면 어떤 업적이 이루어지는데 부지런하지 못하고 잡다한 놀이로 놀기만 하면 그러면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잡히를 많이 안 해요. 뭐 하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 일만 하는데 저처럼 성공 못한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가다가 이 짓도 해보고 저 짓도 해보고 온갖 놀이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익하다는. 자, 태공할 과전의 불남리하고 이하의 부정관이니라. 강태공이 또 이런 이야기들. 오이 과자라고 그랬죠. 과전 오이 밭에서는 불납리. 납자가 들이다 납자죠. 우리가 여름 되면 무서운 영화죠. 남양특집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남양 그렇죠. 그래서 남양이 뭐죠? 서늘한 게 납 들어온다 그런 뜻이. 우리 몸에 서늘한 느낌이 싹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싹하다라는 게 이게 남양이 납. 그래서 들이다 납자죠. 리자는 신리자니까 남리하면은 신을 들이다인데 신발 속에 발을 이렇게 들이다라는 게 남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을 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이밭에서는 신을 신지 않는다 라고 해도 되고 지난번처럼 부정사는 뜻을 서로 같이 가지기도 하니까 불자가 막자, 뭔마하지 말라 뜻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이밭에선 신을 신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이밭까지 갈 때 신을 안 신고 가는 사람은 없죠. 오이밭까지 갈 때 이미 신을 신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가서 신는다라는 말은 다시 신는다라는 말, 고쳐 신는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쳐 신을 납자는 없어요. 한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이런 게 한문이 어려운 거 그렇죠? 오이밭까지 갈 때 신발 들고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수원깍쟁이는 들고 갈 수도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개성깍쟁이, 수원깍쟁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폐해가 안 가요. 지난번 한번 들었던 분들은 또 들으면 재미가 없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또 잘 모르겠고 그렇죠? 이하의 부정관이라. 이하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부정관 바로잡을 정자니까 갓관 갓을 바로잡지 말라 의역하자면 관을 갓을 고쳐 쓰지 말라. 뭐 다 아시다시피 오얏나무 아래에 가서 갓이 삐뚤어졌다고 고쳐 쓰거나 오이밭에 가서 신발을 고쳐 신으면 그렇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 정치인들 보면 가끔 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런 뭐 대가성도 없고 딱 밥만 먹었습니다. 라고. 그렇죠? 골프만 쳤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물론 골프만 쳤을 수도 있고 밥만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도의 어떤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이 일반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두고 꼭 나는 뒤에 아니라고 변명하기보다는 차라리 뭐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안 만나고 좀 덜 만나고 그런 경우에. 그래서 만나더라도 멀리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그 동네 여기에서 그 아는 아주머니하고 만나서 호프 한 잔 딱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저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는 등 뭐 온갖 소문이 다 나는 거 그죠? 그러니 마실 일 있으면
한 두 구 지나서, 그러니까 종로구면 한 두 구 지나가지고 저 동쪽 끝에 가서만 먹거나, 동쪽 끝에 사시는 분은 어떻게? 저 서쪽 끝에 가서 마시고 조금 멀지만 들어가면 뭐 할까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 주로 안 놀아요. 이 지방에. 가려면 저 강서구 좀 멀리 가서 놀아요. 경행록에 이르기를 심가일 이연정 형불가 불로요 그랬네요. 일자가 편안하다 일자예요. 그래서 가일함 편안할 수 있다. 마음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형불가 불로, 형은 원래 형상 모양 그런 뜻인데 심하고 상대적 의미로 쓰일 때 형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몸은 불가 불로, 수고롭지 불 않을 수 없다. 불가하면 캔넛이니까. 그러니까 몸은 수고롭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은 편안하게 마음을 먹을 수는 있지만 몸은 뭐해라? 수고로라 이 말이에요. 수고롭다는 건 몸은 자꾸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오래 사신 분들 보니까 몸을 자꾸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도가락이연정 신불가 부르니 도는 가락 즐거울 수 있다. 즐길 수 있다. 신불가 부르니 그런데 몸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도는 즐겨야 되지만 몸은 어떤 일에 즉 내가 가야 될 길로 잘 가고 있는지 항시 우 근심을 해라. 형불로 즉 태타이패하고 만약 형 몸이 불로 수고롭지 않으면 태타 게으를 태 게으를 타 그죠? 그래서 태타는 게으르다라는 뜻이에요. 시울리자의 패자가 피폐할 패라고 해서 다 달아 없어지는 걸 우리 패라고 그랬죠. 못 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패하면은 피폐해지기 쉽다. 못 쓰게 되기 쉽다. 어떻게 해야 돼서요? 태타 게을러져서. 그래서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태타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패 금방 피폐해져 버린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차도 한 달 동안 운행하지 않으면 차 기능이 조금씩 상쇄됐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신부루 즉 황음 부정이라. 신부루 몸이 근심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로 제대로 지금 사람의 도리를 실천하고 있는지 그 도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근심하지 않으면 황음 황자가 원래 거칠다라고 하는 황자죠. 근데 이게 거칠다라고 하는 뜻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뭐가 거칠다고 그랬죠?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풀이고 이게 그릇에 넘치는 모양이 그렇죠? 그러니까 풀이 그릇에 넘치는 거니까 풀이 많이 자라는 게 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게 황인데 그 풀이 많이 자라는 곳에서 나중에는 어떤 곳에 빠지다. 그래서 이 황자에 뒤에 음자가 붙으면 황음하면은 술과 여자에 빠져버리는 것을 황음이라고 그래요. 맹자에 나오는데 술과 여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 황음이라고. 예전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방에서 과거보로 서울에 올라오다 보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게 기간이 오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고 잘 봤으면 금방 내려가는데 못 봤으면 어때요? 그냥 내려가기도 면목 없고 이제 그 돈을 다 쓰고 가요. 그럼 어디서 쓸까요? 그렇죠. 주로 이제 기생 한 사람 잡아서 그 기생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하다가 나중에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생들은 다 돈 보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죠. 어느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가는데 시골에 가야 되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정이 붙은 거예요. 여자한테.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증표로 돈은 없으니까 일을 하나 뽑아줄게. 그래서 생일을 하나 뽑아준 거예요.
그 여자한테 자기 마음을 전달해 준다고. 그래서 그 연인은 고맙다고 이제 생리를 받고 이제 가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이게 굳이 내가 생리까지 뽑아줄 건 아닌데. 그래서 돌아와서 미안하다. 그 생리를 다시 좀 줄 수 없느냐라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야. 저기 광에 가더니 마대자루를 하나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쏟아봤더니 온통 생리가 그냥 다 붙어 있는 거야. 온 수컷들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음에 빠져가지고 부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부루함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정도를 가고 있느냐, 추색에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늘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로 일생어 로이 상휴하고 편안함은 생긴다. 어디에서? 수고로움에서 생기고 상휴, 그 수고로움 때문에 항상 휴. 휴자는 원래 쉬다라는 휴자죠. 나무 옆에 사람이 쉬고 있는 모양이니까. 그 쉬고 있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이렇게 보면서 쉬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멋있어요. 그죠? 우리가 나무 아래에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책을 딱 보고 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멋있고 아름답죠. 그래서 휴자가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상휴라는 것은 항상 쉬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편안함이 수고로움에서 생겨나게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락생어 우의 무염하나니 즐거움은 근심에서 생겨서 무염, 싫어할 염자니까 싫어함이 없나니 똑같은 말이고요. 일락자는 우로를 기가망호와 자, 편안하고 즐거운 자는 일락자는 우로 근심과 수고로움을 기가망호 그가 망호 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 기자는 요 기자고 뭐 하죠? 소리가 똑같아요. 그죠? 어찌 기자고. 그래서 이 기자 두 개가 통역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 기자 뒤에 이 기자 뒤에 이런 호자가 나오면 요 기자로 번역을 해 주셔도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흔히들 그 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데 기자를 어찌라고 해도 돼요.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일락이라고 하는 것은 항시 우와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무튼 우리가 편안해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나서야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이고 도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즐기려면 어떻게 그 도리를 다 할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지겠죠. 자, 그럼 볼까요? 이 불문 인지 비하고 귀로는 불문 듣지 않는다 인지 비 다른 사람의 비 이때 비자는 아니다 비자가 아니라 그르다 우리가 시비할 때 그 비자예요. 잘못되다. 그래서 귀로는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을 듣지 않고 목불시 인지 탄하고 이 단자는 짧다라는 단자도 있는데 우리가 뭐든 일단이 있다라고 할 때 이때는 장점과 단점이라고 명사로 우리가 번역해 그렇죠? 하나의 장점과 하나의 단점이라고 번역하니까 단자에는 단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인지단하면 남의 단점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말고 구불언 인지과라야 입으로는 남의 과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서기군자니라. 서기할 때 서는 거의 서 기자는 가까울 기 그래서 서기하면은 거의 뭐뭐에 가깝다
가끔 나와요. 가끔. 그래서 서기군자 하면은 거의 군자에 가깝다. 군자라는 것보다는 군자에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귀로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나쁜 것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듯이 사람은 부정성 효과라고 해서 긍정적 소식과 부정적 소식이 들렸을 때 어떤 걸 더 듣기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부정적인 정보를 더 빨리 듣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통적인 심리예요. 누가 뭔가 잘했다 하는 소식하고 누가 무슨 사고 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동시에 딱 접했으면 어떻게 해요? 잘했다라는 소식은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사고 친 건 금방 귀에 들어와, 눈에. 이게 뭐냐면은 아까 부정성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남의 잘못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귀가 더 뭐예요? 그쪽으로 더 쫑긋해져. 그렇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단점만 보여요. 그렇죠?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오래 살다 보니까 뭐예요? 온통 단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하는 건 안 보이고. 역시 다른 사람이 한 선행보다는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은 과오를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멋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 채백계가 말하기를, 채백계는 거기 나와 있네요. 후한 때 학자라고 되어 있네요. 희노는 재심하고 언출 어구하나니 불가불신이니라. 희와 노, 기쁨과 노, 화냄은 성냄은 재심, 마음에 있고, 언출 어구하나니, 말은 밖으로 나오니 불가불신. 이때 가짜는 할 수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미를 좀 더 강하게 하려면 해야 한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불가하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불신, 신중하지 않다. 신중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신중해야 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말이 밖으로 나와버리고 나면 뭐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다시 이걸 들여 넣을 수 없으니 조심해라. 그 다음 보죠. 제여 주침 이언을 자왈 후목은 불가초야요 라고 했네요. 제여, 제자가 무슨 제자죠? 그렇죠. 원래 제자는 요리사 제자죠. 집안에서 요리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요리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요리사라는 뜻이었는데 나중에 정치를 요리하다 해서 재상제라는 뜻도 되지만, 자, 여자는 줄여자가 줄여자죠. 아들 자자가 아니고, 그래서 제여 주침, 낮주자니까 제여가 낮에 침, 잠을 자고 있었다. 낮잠을 잤네요. 공자의 제자의 제여는. 그런데 이제 공자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자왈 후목은 불가조야라 그랬어요. 우리가 불후의 명작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후자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많이 쓰는 말이에요. 불후의 명작. 옛날에 삼부루라고 있어요. 삼부루.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부루는. 세 가지는 절대로 썩지 않는다. 그래서 입덕 첫 번째가, 그 다음 두 번째가 입공, 세 번째가 입언. 그래서 입덕이라는 건 덕을 세운다 해서 우리말은 덕을 만든다, 덕을 세웠다, 덕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워놓은 덕은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평생 간다라는 거예요. 입공, 업적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 공자가 후대에게 이루어놓은 업적, 이건 안 썩는다는 거예요. 공자가 해놓은 말, 입언, 말을 세워놓으니까 말을 남겨둔다 이 말. 이 세 가지를 삼불후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썩지 않기 때문에 덕과 금방 이야기했던 업적과 말, 이걸 옛날 사람들이 세우려고 했었는데 이때 불후라는 말이 나왔어요. 불후.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불후의 명작 이런 말 쓰거든요. 여기 후자가 그 후자예요. 그래서 후목하면 썩은 나무예요. 썩은 나무는
불가 할 수 없다. 색일조. 색일 수가 없다. 썩은 나무는 색일 수가 없다. 왜 목공이 이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이걸 새겨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를 가져왔는데 나무가 이렇게 그 대패를 집어 넣으려고 끌을 집어 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부서져서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나무에다가 뭔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나무는 불쏘시개로 써버리지 절대로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 지금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여라는 놈이 뭐 하다는 거예요? 이게 썩은 나무다, 후목이다. 그러니 저놈은 내가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공자가 한 번 낮잠 잔 놈 보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한 번 탁 낮잠 잤는데 공자가 저놈은 썩은 나무야, 그러니 새길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종종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데 부지런히 이 제자는 아마 틈틈이 가서 낮잠은 아마 오수를 즐겼나 봐요. 분토지장은 불가 오ян이라. 이 분자가 무슨 분자죠? 그렇죠. 똥분자죠. 그렇죠? 이게 위에는 쌀미자잖아요. 그렇죠? 쌀을 먹었는데 그렇죠. 다른 모습으로 나오네요. 가끔은 쌀 말고 뭐죠? 수박씨는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수박씨는 그대로 나오는데 이 씨 종류는, 근데 쌀은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똥분자인데 똥은 이제 이게 썩는 거니까, 그러니까 썩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렇죠? 썩은 건 아닌데 소화되고 남은 건데, 그렇죠? 이제 그게 여기 썩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분토하면은 똥흙이 아니라 썩은 흙. 우리가 찰진 흙이 있고 좀 부슬부슬한 흙이 있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왜 찰진 흙들은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딱 달라붙는데 부슬부슬한 흙은 갖다 붙여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분토라는 그런 흙을 말해요. 그래서 분토지장할 때 장이 담장장자니까 썩은 흙으로 세워놓은 담장이에요. 그 담장은 불가 오ян이라. 오자도 굉장히 어렵죠. 거의 아마 보실 일이 없으실 글자예요. 이게 흙손질하다라고 해서 요즘 같으면 이렇게 벽돌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미장한다라고 그러죠. 이렇게 발라가지고 벽돌이 옆에 안 보이게끔 하는 것. 그걸 오라고 그래요. 오. 그래서 흙담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걸 이쁘게 만들려고 흙손을 싹 발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담장 자체가 뭐 해야 됐으면 썩은 흙으로 된 담장이라면 팔라도 안 발라요. 안 발라져요. 갖다 붙여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썩은 흙으로 된 담장이나 썩은 나무는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제여가 자신의 학생의 본분을 잊고 이렇게 나태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열심히 제자들이 학동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서당에 옛날에는 가가지고 딱 한 구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줘요. 아까 이야기 여기서 한 구절 가르쳐주면 이제 하루 종일 그걸 외우는 거예요. 수백 번 읽어서.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갈 때 선생님 앞에 가서 책을 딱 덮고 오늘 가르쳐준 한 구절을 다 외우면 집에 가는 거예요. 선생님 할 일이 없으니까 외우라고 하고 훈장에 이렇게 졸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선생님은 졸고 있고 자기네들은 열심히 공부하니까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었나 봐요. 선생님 조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이놈아, 내가 좋은 줄 아느냐. 꿈속에 성인인 공자를 뵙고 왔느니라. 할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날에 이제 그 지적했던 아이가 어제 너무 밤에 늦게 자는 바람에 아침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꾸벅꾸벅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졸다가 선생님이 훈장이, 야 이놈아, 지금 열심히 공부해 놓으려면 왜 이렇게 졸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저도 꿈속에 성인을 뵙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 성인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어제 선생님 뵌 적 없다고 하던데요.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여주침이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근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이야기는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